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첫 번째, 완성차들 간의 플랫폼의 공유로 고성능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탑티어들의 시장 점유율은 더 확대될 것이다. 두 번째, 배터리 생산의 원가 그리고 공정 그리고 품질의 혁신을 통한 생산비 절감이 완성차나 배터리 셀 업체들 모두 초미의 관심사인데, 배터리의 통합화를 위해서 4680 배터리와 각형 배터리가 이 생산 원가 절감 혁신 차원에서 굉장히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4680 배터리가 확산될수록 LG 엔솔이 최대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각형이 확산되면 삼성 SDI가 비중국으로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7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아침이고요. 아직 시장이 이렇게 좋아지는 상황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별로 철저하게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2차전지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2차전지 관련돼서 내년 연간 전망이 계속 속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거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다 요약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각 증권사별로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르고 각 증권사별로 또 나오는 시기도 또 다르고 각 증권사별로 수치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다 한 번에 다 요약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2차전지 워낙 관심들 많으시고 또 2차전지 관련돼서 또 물린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2차전지 연간 전망은 한 번으로 끝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 관련돼서 유진투자증권, IM증권, 그 다음에 교보증권, 이 세 가지 증권사의 연간 전망을 토대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핵심 요약해주고 왔고요. 나머지 미래에셋, KB, 하나증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속속들이. 그래서 미래에셋, KB, 하나증권권은 또 따로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핵심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리언스 캠퍼스 지금 유료 구독 모델이 11월 9일까지만 영구 할인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29% 할인된 가격으로 든다고 하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 일단 매일 시황 분석을 해드리고요. 매일 반드시 꼭 봐야 될 기사, 레포트, 산업 전망, 그 다음에 그 주에 매크로 현황 당연히 다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주에 한 개의 섹터, 그리고 그 한 개 섹터의 핵심 밸류 체인을 선정해서 그거 관련돼서 자세히 영상으로 다뤄드릴 건데, 한 개 섹터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 유료 구독 모델 들어주신 분들이랑 소통해서 무조건 한 주에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여건이 허락되는 한 두 개 섹터를 하든지 영상을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찍을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주 다뤘던 섹터들이 한 달치가 쌓이겠죠. 그 한 달치 쌓이면 그거를 월간으로 복귀 특강을 할 생각입니다. 월간 복귀 특강은 그 주에 다뤘던 섹터와 그 밸류체인 핵심 주도주에 대해서 주가 측면 리뷰를 하고요. 수급 측면 리뷰를 하고요. 각각의 그 섹터별 모멘텀에 대해서 또 총정리하는 시간을 거고요. 그게 매달 총정리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비공개 자료로 당연히 유튜브에 하지 않는 투자자를 만난 얘기라든지 아니면 애널리스트 만난 얘기, IR 담당자 만난 얘기, 제가 실제 직접 투자한 실전 투자 관련된 모든 노하우를 다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에 제공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빌리언스 캠퍼스는 또 특징적으로 2, 3개월마다 당연히 유료 구독자분들 모시고 오프라인 모임을 가져서 다양한 소통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료 구독 모델 29% 할인된 월에 5만원 정도 연구 할인가는 11월 29일까지만 제공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된 그 기사부터 보시면, 저는 핵심 기사는 지금 LG 엔솔이 최근에 베어로보틱스, 미국의 베어로보틱스의 로봇 관련돼서도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이 나왔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전기차를 넘어선 배터리의 그 어플리케이션의 다변화가 엄청나게 확산이 이루어질 거고 굉장히 빠르게 확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로봇형 원통형 배터리, 요게 베어로보틱스입니다. 베어로보틱스. 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관련돼서 아르헨티나 공장 중국 나왔고, LG엔솔 미국 에너지 기업 테라젠하고 지금 2조 규모의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공급도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고요. 전해액 쪽에서는 연평균 11% 수요 성장돼서 2035년에는 446만 톤까지. 네. 그래서 엔캠만 있는 게 아니다. 전해액 관련돼서는 덕산 택피아도 있고 솔브레인도 있고 솔브레인 홀딩스 그다음에 동아기업까지 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상당히 엔캠이 부담되는 상황이지만 솔브레인이나 솔브레인 홀딩스, 동아기업 쪽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다 말씀드렸고요. 벡터리 핵심 소재단에서도 제조 경쟁에 극심한 경쟁 구도가 이뤄질 것을 보고요. 저 요거 굉장히 중요한 기사라고 봅니다. 지금 중국의 룽베이 그 양극재 소재단에 LG 화학이 지금 그 특허 소송 걸었죠. 이런 특허 관련된 중국의 특허 무임승차에 한국 배터리 특허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셀단도 그렇고요. 양극재단에도 그렇고 중국 관련돼서 이 특허 관련돼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트럼프 IRA 폐지 때문에 시가총액이 28조가 날아갔는데 축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축소 가능성. 폐지가 아니고요. 축소나 보완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AMPC 첨단 생산세액공제 관련돼서는 조금의 이게 만약에 굉장히 국내 특히 LG엔솔이 미국에 또는 삼성 SDI 또는 SK온이 엄청나게 공장을 지어놨는데 이 첨단 생산세액 공제 관련돼서 이게 좀 조정이 나오면 배터리 셀단에서 이익단에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수익률 현황 보시면 평균 고점 대비 41% 빠졌고요. 최고점 대비로는 66%가 빠졌습니다. 상당히 회복을 못 되고 있고요. 요 DI 동일이 왜 플러스로 오른가 봤더니 DI 동일 같은 경우는 2차전지라기보다는 지금 소액주주 연대랑 경영권 분쟁 고려아연하고 똑같아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DI 동일이 1,100억 넘게 자사주 소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주주환원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요거 LG화학 요거 좀 잘못된 거예요. 81%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LG화학, 삼성, SDI 좀 다 요즘 잘못됐고요. 요게 아마 조정이 되면 평균 마이너스 한 3% 정도 1월달 대비해서 빠진 수준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기업 분석 훈련소와 이슈 체크에 나온 어떠한 기업도 매 종목을 매수 매도 추천하거나 리딩하기 위함이 전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종목을 추천주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은 다른 유사 투자자문 리딩방 가서 보시면 되고요. 절대 종목 추천 매수 매도 권유 리딩이 아니고 철저하게 기업 분석 훈련소는 어떤 특정 기업의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함이고 기업 분석 훈련소를 통해 특정 산업, 특정 섹터를 매크로 트렌드를 분석하고 그 안에 핵심 밸류체인 기업들을 파악하고 투자 분석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기업을 공부하기 위함이지 이 기업을 어떤 추천을 하거나 매수 매도 이 부분 관련돼서는 본인의 철저한 개인의 투자 판단에 따라 하셔야 됨을 말씀드리고 어떠한 기업과도 특정 이해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추천주나 리딩의 개념이 전혀 아님을 말씀드리고 추천주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른 채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슈 체크에 나오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셋, IM, 유진, 신한, 키움, DS, 하나, 교보, KB, IBK 참고했는데 특히 IM증권하고 유진증권 그 다음에 교보증권의 2025년도 전망을 일단 요번에 추렸고요. 다음번에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음번에는 하나 그리고 미래셋, KB 그리고 IBK, 한화까지 아마 키움증권도 연간 전망이 나온 것 같아요. 6개 정도는 또 다음번에 또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25년도 배터리 시장은 전기차 판매 증가로 다시 재성장 국면에 돌입할 거라고 본다.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데가 지금 그 미국 시장 점유율을 아마 교보가 제일 낮게 보는 것 같아요. 19% 정도 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요. 전체 전기차 판매는 최소 1750만 대에서 1985만 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 출하량은 1529기가와트십니다. 이것도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1450이 제가 봤을 땐 최저치였습니다. 유럽의 CO2 배출 규제는 당연히 계속 강화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작년 대비 20% 정도 강화됐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정책지는 트럼프가 IRA를 건드리든 말든 상관없이 미국의 전기차 관련돼서 이미 엄청나게 많은 캐파와 엄청나게 공화당의 지지 세력들의 이 전기차 관련된 생산 공장이 있기 때문에 연간 미국에서는 평균적으로는 30% 정도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당연히 탑티어 업체들의 기술 혁신과 비용 절감 노력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탑티어급 말고
이엔드급, 이엔드나 서드급, 2위권 업체나 3위권 업체는 계속 도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1위권 탑티어가 싹쓸이 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 업체들, 요게 오늘 말씀드릴 핵심이에요. 자동차 업체들 간의 플랫폼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GM과 혼다, 대표적으로 GM과 현대차, 이렇게 플랫폼 공유가 되고 있고요. 그런 플랫폼의 통합화로 이 바게닝 파워라는 구매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동차 업체들의 구매력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 기업들한테 당연히 압박은 강화될 거로 보이고요. 당연히 LG엔솔이나 삼성 SDI나 파나소닉이나 이런 탑티어들만 살아남는 형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통합화에 유리한 4680 원통용 배터리와 의외로 각형이 우호적인 환경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각형하고 4680 배터리 폼팩터를 가진 회사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여서 각형은 역시 삼성 SDI, 4680 원통용 배터리는 역시 LG엔솔. 그래서 상대적으로 SK온이 조금 소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SK온도 사실은 각형 배터리를 양산하겠다고 했습니다. 4680 배터리는 당연히 기존 2170 대비해서 대형화가 포인트고요. 더 높은 에너지 몰도와 또 핵심 원가 절감 효과입니다. 원가 절감 최소 11%에서 최대 맥시멈 20% 이상도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4680 원통용 배터리가 건식 공정까지 적용돼서 전기차 플랫폼 통합을 통해서 성능이 향상되고 원가 절감이 달성이 가능한 유일한 솔루션으로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가장 빠르게 LG엔솔이 2025년도 오창 공장에서 12월 달에 이제 시생산 들어가면 2025년 오창 공장에서 4680 배터리가 아마 테슬라발로 본격적으로 양산될 것으로 보이고요. 테슬라에서 끝나지 않고 GM, BMW, 스텔란티스 다양한 완성차 업체로 굉장히 큰 폭의 빠른 확산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건식공정 파일럿 라인 확충하고요.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 BMS 시스템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서 압도적으로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 CATL과 LG엔솔의 특허의 차이는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LG엔솔이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기차 판매량은 2030년대 기준으로는 4천만 대 시장까지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2025년도에 2천만 대 시장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대략 완성차가 8,500만 대니까 2025년에 대략 4분의 1 이상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30년에 되면 이제 한 절반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올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유진투자증권하고 SNE 리서치 참고했는데 미국이 25%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유럽이 16%로 성장한다고 봤는데 유럽의 그 운송연합회에서 보면 25에서 40%까지 유럽도 성장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한 27% 정도 유럽도 내년에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CO2 배출 규제는 2025년에 20%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정하겠습니다. 15% 강화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 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을 잘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폼팩터별로 아까 말씀드린 GM과 현대차의 전기차 플랫폼 공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고요. 그래서 이 플랫폼 통합을 위해서 배터리 규격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요. 배터리 규격화에 최적화는 바로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표준화에 유리한 4680과 그 다음으로 각형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요거 보시면 테슬라가 CATL, LG엔솔, BYD, 파나소닉인데 주로 원통형인데 4680이 확대될 것 같고, 지금 테슬라가 CATL로부터 각형 받고 있죠. 그래서 삼성 SDI 쪽도 확산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여요. GM은 파우치형인데 지금 원통형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GM은 LG엔솔하고 더 공고히 될 것으로 보이고요. 포드는 파우치형하고 각형인데, 포드는 보니까 각형을 CATL하고 삼성 SDI인데 삼성 SDI 비중이 충분히 커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CATL이 미국에서 못 들어오면. 그 다음에 리비아는 압도적으로 삼성 SDI고요. 그 다음 BMW 역시 삼성 SDI고 CATL인데 삼성 SDI 쪽으로 비중 포지션이 커져 있고요. 벤츠 같은 경우도 중국 배터리 썼다고 화제가 났기 때문에 CATL 비중이 낮아지는 대신에 LG엔솔하고 삼성 SDI 비중이 좀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폭스바겐은 CATL, LG엔솔 거 쓰는데 지금 LG엔솔하고 삼성 SDI 비중이 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각형이 뜰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스텔란티스도 마찬가지예요. 스텔란티스는 지금 파우치형하고 각형 쓰는데 SK온 보다는 지금 스텔란티스 쪽은 삼성 SDI 쪽에 신규 수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삼성 SDI 기대감이 크고요. 나머지 도요타는 CATL, BYD, 파나소닉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도요타, LG엔솔 그 계약 맺었잖아요. 그죠? 혼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닛산 쪽도 파우치형인데 각형의 비중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현대기아차, SK온 비중 높죠? 근데 현대기아차, 제네시스부터 삼성 SDI 들어가죠. 이렇게 완성차별로 있고요. K배터리 공장 증설 관련돼서 삼성 SDI가 25년에 126기가와트. 요건 미국입니다. 미국. 그 다음에 LG엔솔이 25년에 340, SK온이 199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24년에서 25년으로 넘어갈 때 LG엔솔 빼고는 평균적으로 50% 이상 출하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워낙 LG엔솔 24년도에 캐파가 컸기 때문에 LG엔솔은 대략 10% 정도 캐파 증가가 예상되고, 삼성 SDI나 LG엔솔은 50% 정도 캐파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GM이 기존의 LG엔솔이랑 얼티엄셀 관련돼서는 엄청나게 다양한 모델별, 완성차별, 폼팩터별로 그게 가능했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여기 핵심이에요. 이게 규모의 경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가 없어요.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GM이 얼티엄 셀즈를 좀 내려놓고 LFP, NCMA, 4680 원통형 각형까지 다양한 배터리 활용 전략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여요. 그럼 GM이 이렇게 변경하면 포드나 나머지 완성차 업체들이 요거를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를 제외한 전기차의 선두권은 현대기아차, GM이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하고 CATL 배터리 조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필연적으로는 배터리 호환이 필요한 플랫폼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현대차의 EGMP 플랫폼이 장기적으로 공유가 확산될 것으로 보여요. 아마 요거 스텔란티스하고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과거에 폭스바겐이 MEB 플랫폼이 그렇게 큰 폭으로 확산세가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800V 아키텍처 전환이 증가됨에 따라 고성능 전기차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고성능 전기차에 맞는 고성능 셀, 고성능 모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대규모로 배터리를 물량 구매를 할 경우에는 배터리 기업들의 단가이나 압력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셀 업체가 더 고마진의 고성능 제품의 생산 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엔드 업체, 서드 업체들이 다 도태되거나 떨어져 나가면 1엔드 탑 티어들의 높은 기술력, 그리고 높은 그 다음에 이 플랫폼과 결합되는 원통형 4680 원통형 각형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히나 중국을 제외하고는 더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마진의 고성능의 제품을 생산하는 셀 업체는 특히나 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가 증명하죠? 4682 원통형 배터리를 지금 싹쓸이 수주하고 있는 LG엔솔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완성차 업체랑 전략적 협력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공유하니까 완성차 업체들을 겹치기, 원래 현대차 하면 SK온, GM 하면 LG엔솔 이렇게 됐는데 GM이 LG엔솔에 삼성 SDI, CATL 가져가듯이 원래 테슬라는 CATL 것도 쓰고 LG엔솔 것도 쓰고 파나소닉도 썼죠. 나머지 완성차 업체들은 BMW 하면 삼성 SDI 이 체제가 깨질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 준비에도 완성차의 도움을 받아서 배터리 셀 입장에서 나쁠 건 없다. 그리고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 그 권영수 지금 고문님이죠. 부회장님하고 LG엔솔 김동명 사장님이 우리 IRA 폐지까지 고려해서도 미국의 투자를 밝혔다고 했어요. 그 부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거 관련돼서도 좀 더 다음 시간에 디테일하게 다뤄드릴게요. 아키텍처가 고도화되고 플랫폼 공용 주요 부품 공동 조달이 가능해지고 공급망이 철저하게 효율성으로 바뀌면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산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서 전기차 대중화가 당연히 더 빨라지겠죠. 완성차 업체들 협력하는 파트너십, 이 새로운 플랫폼, 아키텍처 플랫폼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기회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통합화의 추세는 자동차와 배터리 셀의 통합 플랫폼의 추세는 고성능의 차량을 더 빨리, 더 저렴하게 소비자에 제공하기 때문에 전기차 산업의 변화를 당연히 훨씬 더 가속화될 것이다. 생각보다 전기차의 대중화를 빠르게 나올 것이고 그거 관련돼서 최탑 티어에 있는 기술 선두권, 납기 레퍼런스, 또 뭐 있죠? 품질 탑 티어,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생산 캐파,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당연히 새로운 기회를 누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4680 배터리는 2025년 내년에 1529GWh로 전체 배터리 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배터리 출하량의 4.7%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24년에 1%도 안 되는 빵프로에서 바로 25년에 4.7%로 추직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25년 배터리 셀 원통령 46파이가 72GW에서 여기서 약 9배 성장한 2030년에 650GWh로 커질 것으로 보여요. 그럼 2035년에 650GW라는 거는 전체 배터리 셀 출하량의 대략적으로는 최소 23에서 25%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탑티어인 LG엔솔이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파나소닉과 삼성 SDI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6파이는 2170 대비 생산 원가가 절감되는데 재미난 숫자예요. 2170이 연 40GWh의 캐파를 달성하려면 배터리 셀이 몇 개 필요하냐? 25억 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셀당 1.7달러를 계산하면 생산 비용이 킬로와트 시당 8달러가 예상이 되고요. 재료비가 72%, 제조 생산비가 28%나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4680 배터리로 바뀔 경우 4680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2170보다 월등히 크죠. 그래서 2170 배터리가 25억 개가 필요하면 4680은 4.3억 개만 필요해요. 6분의 1로 배터리 셀 개수가 줄어듭니다. 셀당 단가가 8.9달러가 필요하지만 킬로와트 시당 생산 비용은 96달러로 11% 이상 원가 하락이 줄어듭니다. 다만 재료비는 80% 증가합니다. 하지만 재료비 증가하는 것보다 제조비, 제조원가, 제조 생산비가 월등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 비용이 최소 11%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가격을 보면 반값 배터리 달성을 위해서 전식 전극 공정 4680 배터리가 핵심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반값 배터리는 셀 디자인 변경으로 16%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극 공정으로 생산할 경우 셀 비용의 39%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팅과 슬리팅의 최소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셀 활성화까지 감안되면 셀의 대형화, 이 건식 전극 공정까지 공정의 혁신, 생산의 혁신, 그 다음에 그 폼팩터의 변화, 46파의 폼팩터의 변화로 토탈적으로는 셀 비용의 41%의 생산 혁신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6파의 배터리는 2030년 기준으로 대략 20%, 최소 20에서 최대 23%까지 차지할 것으로 4680 원통형 배터리는 경제성, 안정성 모두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열 폭주 방지 측면까지 강점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468 배터리를 기존 설계로 할 경우에는 부피 비율 대 표면을 나눈 열 방출 한계 때문에 대형 셀에는 적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템리스 설계를 합니다. 템리스 설계의 핵심인데요. 이걸로 열 저항을 감소하고요. 열 관리를 개선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투자 아이디어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신규 하우징 소재로 알루미늄 박, 알박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조 기술에는 임팩트 압출을 도입해서 성능 향상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알루미늄이 왜 중요하냐? 원통용 알루미늄 캔으로 할 경우에 한 번의 공정으로 성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4680 배터리에는 알루미늄 하우징이 늘어나고 템리스 설계 조합이 확대되면서 열전파 방지 기능이 강화된다. 열전파 방지 기능이 강화된다는 건 쉽게 말하면 배터리 폭발의 위험성, 배터리 폭발에 대한 안정성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열폭주가 바로 화재 말하는 거예요. 열폭주할 때 통풍의 경로를 분리해서 내부 가스가 안전히 방출되도록. 열폭주 관련돼서 가장 위험한 게 뭐죠? 전액 세서, 전액 누수. 그런데 내부 가스가 안전히 방출되도록 설계하고요. 레이저 용접으로 알루미늄 캔을 연결해서 조립 공정 단축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기밀성, 높은 안정성, 그리고 내부 전해질 누출 방지. 요것 때문에 화재가 많이 나잖아요. 이 내부 전해질 누출 방지 때문에 알루미늄 캔, 원통용 알루미늄 캔, 그다음에 템리스 설계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이미 적용되고 있고요.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적용되고 있죠. 그다음에 BMW 뉴 클래스 요번에 25년도 내년에 나오는 거에 시스템 비용을 50%나 감축하고 전기차 가격 자체를 25%나 이 4680 원통용 배터리를 적용해서 전기차 가격을 25%나 다운시키려고 합니다. 요거는 마크라인이랑 IM증권 굉장히 보수적으로 전망하는 그 추정치인데요. 전체 25년 기준으로 북미 시장에서 21% 전기차 침투율이 예상이 되고 북미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21% 예상되고요. YOY 증감률을 5%밖에 안 잡아놨어요. 배터리 수요가 168GWh를 예상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2030년에 496 기가와트시를 예상을 해놨고요. 판매량이 460만 대.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을 460만 대를 잡아놨고요. 25년도에 186만 대를 잡아놨어요. 그런데 지금 테슬라가 우리는 이제 180만 대에서 연 300만 대 체제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25년도에 186만 대는 테슬라의 판매량을 100만 대 정도 수준밖에 안 잡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25년도에 CO2 배출 규제를 맞출 수 있는 회사는 볼보밖에 없다. 볼보가 킬로그램당 30g으로 친환경차 비중을 67% 달성하면서 볼보만 초과 달성했고요. 기아는 친환경차 비중 30%, 도요타는 69%인데 반해서 포드는 24%밖에 안 돼요. 특히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1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포드하고 폭스바겐이 이 CO2 규제를 맞추기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기차 중심의 확대 전략은 불가피하다. 북미에서 셀 수요는 25년에 168, 26년에 199기가와트인데 이것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이거 IM증권 참고했고요. 셀 내재화율을 56%, 25년 56%, 26년 내재화율 67% 잡았을 때 전체 국내 배터리 셀 3사가 가져가는 25년 파나소닉을 제외하고 3조를 AMPC를 추정을 했고요. 26년 국내 3사가 가져가는 AMPC 첨단 생산 세액 공제를 4조 9천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증권사 시장 컨센은 25년도에 전년 대비 109% 증가한 3조 9천억을 잡아놨고요. 9천억 차이가 나죠. 26년에는 전년 대비 73% 증가한 6조 7천억을 잡아놨어요. 26년에는 1조 8천억의 차이가 납니다. 상당히 증권사 전체 평균치랑 IM투자증권이랑 AMP 첨단세액공제 잡아놓은 게 차이가 있다. LG엔솔이 유럽에서는 총 115기가와트시 폴란드 공장이죠. SK온이 총 47.5기가와트시 이 수치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 SDI가 60해서 우리나라 총 합계 유럽에서 213이고요. CATL이 경쟁사인데 총 캐파가
124기가와트시, 그 다음에 좀 의미 있는 게 요 CAF 카브죠. 카브가 45, 그 다음에 S볼트 요거 86 요거 날라가는 거예요. 증설계획 철회를 했습니다. 그죠? 증설계획 철회를 해서 CATL하고 카브 정도가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CO2 배출 규정 못 맞추는 지금 르노, 닛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텔란티스, 도요타 상당히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LG엔솔, 삼성, SDI, SK온, CATL, BYD 각각의 강점, 약점인데요. CATL하고 BYD의 약점을 LG엔솔하고 삼성, SDI, SK온이 활용하면 좋죠. CATL 약점, 북미 시장 진출 규제, BYD 약점, 북미 시장 진출 규제. 그 다음에 유럽에서 중국 배터리 셀, 소재, 장비 모두 견제. 유럽에서도 상당히 견제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캐파가 약해요, 캐파가. CATL 빼고는 의미는, BYD는 캐파가 유럽에서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수직 계열화 강점이라고 하는데, 수직 계열화는 국내 3사도 다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점이 또 뭐냐? 중국 내수 시장이 둔화되고 있죠, 지금. 중국은 오히려 이제 25년도부터 역성장이에요. 근데 재미난 건 CATL이나 BYD 모두 중국이랑 동남아 시장을 더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유럽하고 미국은 아예 진출 못했어요. 유럽에서 엄청 공격적으로 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캐파 늘어나는 시기가 26년이에요, 26년. 근데 그 26년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S볼트, 중국의 S볼트가 독일에서 공장 철회했죠. 그 부분 관련돼서 보면 CATL과 BYD가 유럽에서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다. 그건 굉장히 다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요거 엄청나게 또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2025년 이후 CATL이나 BYD가 엄청나게 좋아서 샀다기보다는 싸서 샀는데, 지금 25년 이후 관세 적용되면요, 네, 한국 배터리보다 3%밖에, 요거 교보증권 레포트를 참고했습니다. 교보 3%밖에 안 높아요. 3% 때문에 중국산 배터리 요번에 화재까지 났는데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LFP랑 한국 NCM 811하고 가격 차이가 3%밖에 안 난다. 그러면 훨씬 더 중국 배터리 시장을 이제 가격 경쟁력까지 차이가 안 난다? 중국 배터리를 가격 경쟁력으로도 상당히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요거 3%밖에 차이 안 난다. 25년도 관세 적용되면 상당히 유리한 고지가 앞으로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에코프로비엠 봐도 여기 보시면 고전압 미드니켈, 하이니켈 외에 LFP, 그 다음에 망간리치, 이렇게 다양한 차세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그거 관련돼서 양산 25년 말 양산을 예상을 하고, 26년도로 돼야지 정상적인 PER 밸류션, 그러니까 LG엔솔부터 TCT까지 27배가 나오고요. 25년도는 LNF하고 에코프로비엠 제외해야지 34배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25년도에 NNF 1100배,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죠. 에코프로비엠 390. 그거에 비하면 포스코피 훨씬 싸고요. LG화학도 밸류에이션 상당히 매력적이죠. 코스모 신소재가 대략 25년 기준으로 26배입니다. NNF 1100배예요, 1100배. 에코프로비엠 395배. 그래서 당연히 저는 포스코 퓨처엠하고 LG화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매출 증가율은 LG엔솔이 25년도에 대략 20%, 그 다음에 삼성 SDI가 13%, 포스코 퓨처엠이 25%, 에코프로비엠 30%, 코스모 신소재가 181%,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12%, 대주전자대료가 30%, PNT가 48%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25년도 이제 이익 사이즈로 보면 LG엔솔이 대략 2조 9천억, 한 3조대 이익 예상하고요. 포스코홀딩스가 3조 7천억 예상하고요. LG화학이 3조 4천억. LG화학, 그죠? LG화학도 이익이 엄청나게 개선됩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25년도에 한 1,800억 정도 이익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네, 대주전자재료가 내년에 한 430억 정도 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PNT가 2,100억이네요. 네, PNT 엄청나게 이익이 증가합니다. 50%. 그 다음에 요거는 LG엔솔인데요. LG엔솔 최근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데 연기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연기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투신 사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가 너무 빠지니까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외국인 쪽에서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연속성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포스코홀딩스나 아무튼 LG엔솔에 기관과 외국인 쪽 수급이 들어온 게 좀 다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엔솔입니다. LG엔솔은 그래도 200일선 위에 있습니다. 200일선. 1년 평균선 위에 있고요. 지금은 사실은
요 8만 원하고 42만 원 요 계속 박스권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요 41만 원대 박스권을 벗어나야지 좀 더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 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의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을 잘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28만 원까지 이탈했다가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이런 과거와 같은 거래량이 좀 터졌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25년도 연간 전망 해드렸는데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첫 번째, 완성차들 간의 이 플랫폼의 공유, 완성차들 간의 플랫폼의 공유로 고성능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탑티어들의 시장 점유율은 더 확대될 것이다. 두 번째, 배터리 생산의 원가 그리고 공정 그리고 품질의 혁신을 통한 생산비 절감이 완성차나 배터리셀 업체들 모두 초미의 관심사인데 배터리의 통합화를 위해서 4680 배터리와 각형 배터리가 이 생산 원가 절감 혁신 차원에서 굉장히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4680 배터리가 확산될수록 LG 엔솔이 최대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각형이 확산되면 삼성 SDI가 비중국으로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파이 배터리 관련된 밸류체인들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LFP 배터리와 삼원계 배터리의 가격 차이가 2025년 관세를 적용할 경우 3%밖에 차이 안 난다. 그럼 LFP 지위는 더 극심하게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BYD나 CATL의 유럽 점유율이 상계 관세로 인해서 더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유럽에서 S볼트가 독일에서 2번이나 생산 공장이 중단되는 걸 봤을 때 유럽에서 중국 캐파가 그렇게 엄청나게 늘어나기도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배터리의 가격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전기차의 대중화는 훨씬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25년도에 북미 시장의 평균 성장률은 25%, 그 다음에 26년도에도 평균 성장률은 대략 20%, 25년도 유럽에서의 평균 성장률은 대략 25%, 26년도에 평균 성장률은 대략 2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연간 전망 1탄 말씀드렸고요. 또 연간 전망 관련돼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11월 29일까지만 연구 할인 혜택 제공해 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